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31조의 경우에는 이제 조합 회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뭐 특별한 내용은 없이 그냥 작성 후 15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공개를 해서 조합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인가를 시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산안이 의결됐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보통 4월 정기총회가 3월, 4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사실 그러면 1월부터 항상 우리가 이런 예산이 새로 설정이 되는데 이게 총회가 3월에 열림으로써 1월에서 총회까지 사이에 일어나는 공백 기간이 커서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가 사실 커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예산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백 기간을 막을 수 있도록 공백 기간에 대한 부분을 추가를 하였고요. 뭐 조합에서 이제 이런 용역업체들을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국토교통부의 고시인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을 반드시 따르도록 추가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계약 법률에 따라서 하였지만 이번에 2018년부터는 국토교통부 고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고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34조는 뭐 이거는 그냥 조항만 수정한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령에 맞춰서 법령에 맞춰서 내용이 추가된 부분들은 뭐 따로 특별한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법령에 맞춰서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 도정법의 73조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73조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정리해서 넣은 겁니다. 표시한 거고요. 추가로 넣은 내용은 없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1, 2, 3 이후에 이제 4번부터 해서 쭉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도정법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쭉 넣었습니다. 48조고요. 48조는 토지 등의 평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크냐면 이제 저희 조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2008년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지금 거의 한 10년 한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한 11, 2년 지난 사이에 뭐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변동사항이 되게 많기 때문에 감평 금액이 많이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최초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이게 논란이 요새 많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 조합처럼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감평을 받고도 한참이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는 감평을 새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게 저희가 예전 공문을 봐도 수영구청에 질의한 내용도 있고 그 질의에서 받은 내용도 감평을 새로 하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감평을 새로 하려다가 뭐 선거가 무효화되면서 무산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법적인 분쟁을 막기 위해서 사업 시행 변경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 한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못을 박아서 종전 자산에 대한 감평 금액의 차이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주었고요. 54조 이 부분도 결국 개정된 도정법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수정을 한 부분들 그리고 뭐 통지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도 다 도정법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넣은 부분이니까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 공개와 보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예전에 있던 내용은 이런 부분들 정도 수준으로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도정법 124조, 125조에 있는 부분들 공개할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옮겨와서 쭉 내용을 다 기재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도정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할 부분은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도정법을 따라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을 표기를 정확히 해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표기를 하였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은 좀 이런 뒤에 부분들은 내용이 크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도정법에 있는 내용들이 빠져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 정관이 2003년도 국토부에서 만든 표준 정관을 토대로 만들고 한 십몇 년을 지나면 과정 동안 중간중간에 개정은 좀 하였지만 필요한 내용들만 조금씩 손을 봤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전체 정관이 표준 정관과 요즘에 나오는 표준 정관과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도정법에 따른 조항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들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쭉 넣었고요. 저희가 꼭 반드시 봐야 할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사업을 얼마나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조합원들이 감시를,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임원에 대한 부분들, 선출 방법들, 이사회나 대의원회가 역할들,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자격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위주로 어쨌든 최대한 많이 수정을 해봤고요. 이게 내용은 사실 많습니다. 많긴 한데, 21장이니까 많긴 한데, 이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개정사유 및 근거만 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이런 개정사유 및 근거에 그냥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서 명시, 수정 이런 부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표준정관과 도정법을 따라와서 표기만 바꾸는 내용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닌 이런 세부적인 설명들이 있는 부분들만 중심적으로 해서 보시는 것도 저희가 준비 중인 정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조합정관을 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미숙한 부분이 많지만 나름 법에 대한 접촉사항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정법이랑 그리고 부산시, 서울시에서 만든 표준정관안을 바탕으로 해서 정관 개정안을 많은 분들과 함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합정관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합정관은 결국은 우리가 있어서 나가는 자치규칙이고요. 도정법을 제외하고 위에 상위 법령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우리 조합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들, 이 수정안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 조합정관을 좀 더 단단하고 튼튼하고 우리의 권리, 조합원들의 권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이런 정관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